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첼시의 푸른 유니폼을 입고 713경기를 뛰었으며 주장으로만 578경기를 뛴 위대한 주장, 첼시의 황금기의 중심에 섰던 무결점 수비수로 26번 백넘버가 아주 상징적인 선수, 잉글랜드가 배출한 불세출의 사나이 존 테리입니다. 1980년 12월 7일 런던 바킹에서 태어난 존 테리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 주장 바비 무어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저녁 테리는 자신보다 18개월 먼저 태어난 형 폴 테리와 함께 축구를 늦게까지 즐겼고 10살 때 유명한 유스 시스템을 갖춘 샌랍 FC에 합류합니다. 어릴 적부터 투지와 목표 의식이 뚜렷했던 존 테리는 주변 아이들의 롤 모델처럼 여겨졌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바비 자무라, 레들리 킹과 함께 어울리며 공을 찾고 완성도 있는 팀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수비수가 아니었던 테리는 중앙 미드필더 겸 플레이메이커로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95년 당시 웨스트햄의 유스로 활동했던 존 테리는 첼시의 스카우터 레이더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첼시의 스카우터 캐시 베일리는 맨유와의 존 테리 갱털전에서 승리하면서 첼시로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15세에서 16세로 넘어가던 시절 급격하게 성장기가 온 존 테리는 몸의 균형을 잃었고 부상도 몇 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구단에선 그를 애지중지하며 리저브 경기에 내보내는 등 뛰어난 선수로 길러냅니다. 1998년 10월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컵에서 18살의 나이로 데뷔전을 치른 테리는 경험은 없었지만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영리함 때문에 데뷔 초창기 존 테리는 오른쪽 풀백 포지션을 맡았는데 이전까지 한 번도 못해보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군 팀에서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2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죠. 1999-2000 시즌 그는 1년 동안 노팅엄 포레스트 임대를 가면서 센터백으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차곡차곡 쌓아갔고 첼시 구단의 신임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2000-2001 시즌 미들즈브로와의 원정 경기에서 라니에리 첼시 감독은 베테랑 르베프 대신 존 테리를 선택을 합니다. 라니에리 감독은 존 테리에게 항상 기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침내 존 테리는 르베프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2000-2001 시즌 리그 22경기를 치르며 클럽 브레 선수에 선정된 그는 2001년 12월 찰튼전에서 1군 팀 주장으로 경기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리그 33경기를 뛰면서 팀의 완벽한 주전이 되었죠. 2004년 여름 마르셀 드사이가 은퇴를 하고 조제 무리뉴 감독이 도착한 후 존 테리는 새로운 팀의 주장이 됩니다. 2004-2005 시즌 카르발류와 엄청난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첼시를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소 실점팀으로 이끌었고 이 활약에 힘입어 첼시는 50년 만에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존 테리는 이 당시 2005년 챔스에서 그가 가장 특별히 아끼는 골 하나를 넣게 되었는데 바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였습니다. 합산 스코어 4대4인 상황에서 세트피스 골을 넣은 것이었죠. 결국 그는 챔피언스리그 최우수 수비수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5세의 나이에 네스타와 함께 첫 월드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립니다.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도 그의 것이었고 그는 2006년 첼시를 리그 2연속 우승으로 이끌면서 최고의 수비수임을 증명을 했죠. 2006년 10월 레딩과의 경기에선 체흐, 쿠디치니가 모두 부상을 당해 아웃되면서 골키퍼를 하는 유례없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2006-2007 시즌 리그컵 결승전에서 부상에서 막 회복한 존 테리는 경기에 선발로 나왔지만 상대 아스날 미드필더 아부 디아비의 발길질에 얼굴을 가격을 당했고 의식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혀가 말려 기도가 막힐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세브첸코의 즉각적인 응급처치로 존 테리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앰뷸런스 안에서 눈을 뜨자마자 점수부터 물어봤고 팀이 우승을 했다는 소식에 병원을 뛰쳐 나오려고 했습니다. 매년 월드베스트 11에 계속 선정되었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이름을 날리자 첼시는 2007년 7월 존 테리를 프리미어리그 최고 연봉제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화답을 하듯 팀을 2007-200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려놓는 맹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맨유와의 결승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집니다. 호날두의 실축으로 마지막 키커인 존 테리가 성공만 시키면 빅 이어를 들어올릴 찬스가 왔지만 존 테리는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허공으로 공을 차버리고 맙니다. 매년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존 테리는 크게 좌절했고 4일 동안이나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주일 뒤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에서 골을 넣은 후 왜 챔스 결승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나
가처를 했죠. 이후 무리뉴 감독이 팀을 떠나고 첼시는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많은 감독들이 첼시의 지휘봉을 들었지만 무리뉴만한 포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존 테리는 램파드 드록바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009년 챔피언스리그 4강에 팀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4강전 바르셀로나전 홈경기는 역대급 막장 경기로 패자가 될 만큼 논란이 많았고 결과는 첼시의 탈락이었습니다. 2009년 맨시티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선수 수집에 열을 올릴 때 존 테리도 영입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인 감독 안젤로티는 각고의 노력으로 테리를 설득을 시켰고 결국 잔류합니다. 잔류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009-2010 시즌 첼시는 네 번째 리그 우승과 FA컵을 동시에 석권하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냅니다. 존 테리가 첼시 역사상 가장 많은 EPL 경기수를 돌파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적인 기록들이 쓰여졌지만 팀은 1년 전에 비해서 전력이 약화되어 챔스 8강전에서 맨유에게 패합니다. 구단주 로만의 방식에 늘 그러하듯이 자신이 만족하는 성적표를 못 받자 감독 안젤로티를 전격 경질합니다. 그리고 데려온 새로운 감독이 유로파 리그를 막 우승한 빌라스 보아스였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리고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덕에 30대에 접어든 존 테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뒷공간을 파고드는 젊고 빠른 공격수의 스피드에 뒤처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바로 맨유와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존 테리는 후반 빠르게 침투하는 발렌시아의 공세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넘어지고 말았죠. 볼은 그대로 루니에게 흘러 3대1 확정짓는 쐐기골을 헌납하고 맙니다. 그래도 토레스가 말도 안 되는 1대1 찬스를 날려먹는 호러쇼를 펼쳐서 욕받이 신세는 다행히 피했습니다.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결국 경질이 되고 디 마테오로 감독이 바뀌면서 기적적인 역사를 챔스에서 써가기 시작합니다. 존 테리는 16강전 나폴리전에서 귀중한 헤딩골로 팀을 8강에 겨우겨우 올려놓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8강의 EPL 팀은 첼시가 유일했습니다. 4강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지만 이번엔 토레스가 은혜 갚은 까치가 되어서 바르사를 무너뜨리는 골을 터뜨립니다. 결승전은 비록 4강전 퇴장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첼시는 승부차기 끝에 미넨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3년 전 승부차기의 엄청난 슬픔을 그나마 씻어내릴 수가 있었죠. 한편 챔스 우승을 선물한 디 마테오도 첼시의 철퇴를 비껴갈 수 없어서 결국 경질이 됩니다. 33살로 접어드는 존 테리를 본 신인 감독 베니테즈 감독은 그를 백업으로 생각을 했고 점차 이대로 커리어는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2013년 무리뉴가 스탠포드 브리지로 컴백을 하면서 테리의 입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여전히 테리를 지지했고 팀 성적은 리그 3위, 챔스 4강이라는 호 성적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2014-2015 시즌 존 테리가 맞이한 첼시에서의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1년 연장 계약을 받은 터라 이제 계약 기간의 마지막 해 그는 첼시의 5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크게 공헌을 합니다. 데뷔 18년 차인 그가 뛰는 경기와 없는 경기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안정감 있는 수비력으로 경고를 단 4번만 받았고 출전 시간만 4,200분에 달했습니다. 수비력뿐만 아니라 골도 7골이나 넣어 웬만한 미드필더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립니다. 30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에 EPL 랭킹 16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는 상위권 선수 중 유일한 수비수였죠. 저물어가는 해였던 존 테리는 2016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떨어졌고 팀에서 떠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입었던 유니폼을 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존 테리는 결국 첼시에 남기로 했고 주급도 절반 이하로 깎입니다. 주급 삭감과 역할 축소를 감수해서라도 첼시의 원 클럽맨으로 남고 싶어했죠. 2016년 그러나 팀 케일, 다비드 루이스, 아스필리쿠에타로 이어지는 3백 라인이 견고한 수비력을 펼치자 존 테리가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고심 끝에 2017년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은퇴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2부 리그에 있던 아스톤 빌라로 떠납니다.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첼시와 맞대결을 원치 않았고 입단식에서 아스톤 빌라를 EPL로 승격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장으로 전반기에 준수한 활약을 펼쳐 팀에 이바지했지만 아스톤 빌라가 마지막 풀럼과의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패하는 바람에 1부 리그 승격이 좌절되었고 존 테리는 2018년 10월 7일 은퇴를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제안도 있었지만 지금이 은퇴할 가장 적당한 때라며 23년 동안의 현역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꼽고 있고 월드베스트 11에 5번이나 선정된 전설이지만 실력과 반대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2006년 레들리 킹에게 건방진 원숭이라 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
반면 국대 주장직 박탈도 안톤 퍼디난드에게 퍼부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오명은 팀 동료 웨인 브리지의 아내와 저지른 불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존 테리는 이미 올해 아버지 상까지 받은 터라 이 스캔들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웨인 브리지는 경기에 앞서 존 테리와 악수를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비난받을 점이 많은 선수지만 그 외 축구 선수로 실력만 봤을 땐 존경받을 만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수비 조율과 뛰어난 위치 선정, 높은 태클 성공률로 수비 라인의 안정화에 발군의 힘을 발휘한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첼시 소속으로 넣은 골수만 무려 67골, 16번의 우승 기록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수비수의 이름을 올린 존 테리. 데뷔 때부터 쭉 26번을 단 이후에 팬들이 다시 유니폼을 사는 걸 걱정해서였다는 그의 말을 보면 축구에 있어서는 분명 첼시의 레전드를 뛰어넘어 EPL 레전드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훌륭한 골키퍼를 넘어서 위대한 선수, 경지에 오른 전설로 국대와 클럽을 모두 유례없는 전성기에 올려놓았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